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 나갈 부분은 바로 공민왕의 개혁정치와 고려의 멸망 부분인데요. 자, 교재는 114페이지 펴시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원나라 간섭기가 되고 끝났잖아요. 이제 고려가 결국에는 몽고에 항복을 하고 강화천도를 하고 이제 몽골이 원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 우리는 원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많이 굴욕적으로. 어떻게 굴욕적으로 간섭을 받죠? 왕의 이름에 충자가 붙죠. 몽골에 충성한다 해서 충선왕, 충모강, 충렬왕 이런 식으로 굴욕적인 충자가 붙고 그뿐만이 아니라 몽골 공주랑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사위국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부마국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 간섭기에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 간섭기. 자, 원 간섭기에 어떤 것들이 변하게 되는지 하나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를 매겨서 첫 번째 왕실이 격화되었다. 왕실의 권위가 낮아졌다. 격화되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원의 부마국이 됐다. 부마국으로 전락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방금 얘기한 충자가 들어가 왕의 이름에 충모모 이런 식으로 충자가 붙기 시작했던 거. 몽골에 충성하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관제가 격화됐다. 관제도 낮췄다. 이제 우리가 정치 시스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간소화된다던가 명칭이 좀 낮아졌다던가 그런 게 관제격화입니다. 그 전에 이성육부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일부 사사로 이렇게 좀 정리해버려요. 하나의 부서의 사사로. 그리고 원래는 일부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가 뭐냐면 원래는 중서문화성, 상서성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버려. 그 일부가 첨의부예요. 이런 식으로 첨의부. 이렇게 첨의부를 만들었고 우리가 국방 문제를 논의했던 도병마사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도평의사사로 이렇게 계칭을 해버리고 좀 격화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정치 시스템 명칭을 바꿔버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정 간섭. 고려의 각종 정치 이런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정 간섭을 하냐면 사실은 몽골이 그 징기스칸의 그 몽골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어서 일본도 정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정벌하지 못했죠. 왜? 수군에는 약했기 때문에. 태풍도 왔고 태풍이 많이 막아줬죠. 사실 태풍 아니었으면은 일단 넘어가기만 했으면 일본이 정벌될 수도 있었어. 왜냐면 그때 몽골이 엄청나게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태풍을 몇 번이나 맞고 포기한 거야. 아, 일본은 안 가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은 침략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을 침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정동행성입니다. 이 정동행성이라는 일본 침략을 위한 기관이 있었는데 일본 침략이 이제 무마되고 나서 이 기관이 그냥 철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동행성 중에서도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있었어요. 이 정동행성 이문소를 통해서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고려 내정 간섭 기관으로 남게 되고 이뿐만이 아니라 만호부도 있었습니다. 만호부도 이제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는데 군사적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간섭.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다루가치. 이제 몽골한테 잘 충성하지 않느냐, 몽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감시하는 뭐 그런 감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루가치라는 이거는 관직 이름입니다. 이 다루가치의 이 치자 있죠? 이게 이제 몽골에서 온 건데 우리가 원래 장사치, 벼슬아치 이렇게 치자를 붙이는 게 사실 몽골로부터 온 겁니다. 이것도 몽골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찰관이라는 의미예요. 다루가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내정 간섭을 이제 촘촘히 내정 간섭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영토도 뺏기게 됩니다. 영토 상실. 영토 상실도 세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쌍송총관부 들어보셨죠? 쌍송총관부. 뭐 동령부. 그리고 제주도의 탐라도 탐라총관부.
이런 식으로 세 군데에다가 이제 영토를 상실을 하게 되는데 쌍성 총관부는 어디냐면 좀 북쪽입니다. 북한 쪽, 찰령 이북. 동령부는 자비령 이북. 탐라총관부는 제주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탐람총관부를 만든 다음에 일본 정벌의 기지로 삼으면서 동시에 여기다가 뭐를 만들었냐 말을 사육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몽골족들은 원나라는 말을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말 타면 기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말을 사육을 했고 그 몽골의 그 제주도의 그 초원지대 거기에 아직도 조랑말을 사육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 전통이. 그래서 이게 이때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마장이 있어요. 목마장.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칸이 모자라는데 이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수탈을 하는데 인적, 물적 이제 수탈. 자, 두 개가 있습니다. 결혼도감. 결혼도감은 이때 몽골이 엄청나게 공녀를 요구해요. 또 고려 여자들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고려 여자들을 어린 여자들 데려가가지고 자기네들 결혼을 해버리는 말 그대로 결혼도감. 공녀를 요구하는 그런 결혼도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때 고려에 매가 유명했어요. 매라는 거는 이제 매를 사냥하기도 하지만 이제 뭐 매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이렇게 소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매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매를 이제 징발했던 음방. 음방은 이제 매를 징발했다. 매가 여러분 새예요. 새, 매. 그쵸? 그거 말고 이제 더 있는데 칸이 모자라니까 옆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다가. 자, 옆에다 6번. 자, 몽골풍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몽골풍 유행. 그리고 고려양. 고려양은 우리가 전파하는 거죠. 몽골풍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몽골 스타일이 유행을 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몽골로부터 전파된 게 많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연지곤지 찍는 거 요거 몽골에서 온 거예요. 족두리 몽골에서 온 거야. 그리고 장사치, 벼슬아치, 무슨 치자 붙는 것도 몽골에서 온 거고 이런 말투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 뭐 그거 말고도 뭐 변발이라던가 그런 몽골 스타일의 의상 이런 것도 몽골풍. 우리나라에는 또 몽골 스타일이 유행을 하고 또 몽골에는 또 고려 스타일이 또 유행을 합니다. 고려의 의상이라던가 뭐 고려의 뭐 이런 청자, 고려 청자로 이때 고려 청자가요. 청자 기와도 만들고 청자로 침대도 만들고 청자로 이렇게 막 책상도 만들고 그 청자의 그러한 럭셔리한 그런 문화가 또 역시 몽골에 유행을 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려 의복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또 고려양, 고려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도 유행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이 분위기 이제 친원파 권문세족이 성장하게 되죠. 이제 원나라의 그런 세력을 등에 업은 역관, 원나라 말을 잘하는 역관, 그런 내시들 같은 환관, 뭐 이런 사람들, 군사 세력, 이런 애들이 이제 권문세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권문세족으로 성장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바로 이 도평의사사. 도평의사사를 얘네들이 장악하면서 여기에 관직을 다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토지, 엄청난 땅을 점점점 늘려가면서 이러면서 이제 권문세족이 성장했다. 이것이 이제 원간섭기의 모습들이에요. 요거가 왜 중요하냐면 요걸 우리가 알아둬야 공민왕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공부를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만 적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이제 공민왕이 과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적도록 할게요. 공민왕의 개혁정치. 자, 요거를 이제 원간섭기에서 원나라가 힘이 약해질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 원과 명나라가 교체하는 시기. 원나라가 아무리 강성하다 하더라도 원나라는 좀 약한 게 싸움은 잘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약했어요. 유목민족, 그거 약간 기마민족, 그런 전투적으로는 호전적인 민족이지만 문화적으로는 좀 약했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게 되고 결국 중국의 원래 한족인 명나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원명 교체기 때 원나라가 힘이 약해지는 세력을 틈타서 바로 이제 공민왕이
개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민왕이 뭔가 다시 이제 몽고로부터 우리가 이제 원나라로부터 우리가 좀 독립을 하고 좀 고려가 강해지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해요. 안타깝지만 공민왕이 나중에 시해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그게 성공하지 못하게 되죠. 만약에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성공을 하게 되고 공민왕이 뭔가 새로운 고려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고려 왕조가 다시 크고 조선이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공민왕에 대한 평가가 고려사에서는 좀 되게 많이 안 좋게 정말 쓰레기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걸 우리가 과연 그것이 사실일지 아닐지 아니면 승자의 역사로 쓰여진 것인지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공민왕의 그런 개혁정치 이 앞에 있는 이런 원간석기의 모습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왕실 격하 뭐 관제 격하 요것을 모두 두 개 다 세트로 모두 관제를 복구합니다. 공민왕의 개혁정치 뭐 번호 똑같이 매겨볼까요? 첫 번째 1번 관제 복구. 봐봐요. 그전에는 충선왕, 충모강, 충자를 붙었는데 공입니다. 공. 안 붙였잖아. 충자 안 붙였죠? 그리고 물론 노국공주랑 결혼을 하긴 했지만 부마국은 됐지만 충자는 붙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관제들도 다 복구합니다. 다시 명칭을 관제를 복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혁 정치를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정 간섭했던 이런 정동해성 이문소가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었죠. 정동해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정동해성 이문소 폐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전엔 정동해성 폐지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사실 구체적인 명칭은 정동해성 자체를 다 모두 폐지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정동해성 이문소라고 하는 내정 간섭 기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정동해성 이문소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정동해성 이문소를 폐지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토 상실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렇게 복구하진 못했지만 공민왕 때 가장 좋은 땅이었던 철령 이북의 땅을 복구합니다. 세 번째, 쌍성총관부를 다시 공격해서 결국 우리 땅으로 만들었다. 철령 이북 땅을 우리가 다시 수복했다. 그래서 쌍성총관부의 그 땅을 다시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공민왕의 개혁 정치 세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라고 친다면 몽고풍 금지. 뭐 이것도 네 번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몽고풍 금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다섯 번째인데요. 신돈을 등용해가지고 뭐를 만듭니까? 바로 전민병정도감을 만들죠. 이거는 뭐 사실 중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왔어요. 전민병정도감,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전민병정도감은 이 건문세족이 가지고 있던 이런 대토지, 불법적인 이 대토지의 땅을 빼앗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신돈이 결국에는 신돈도 시해당하고 이것이 이제 성공하지 못했죠. 어쨌든 전민병정도감을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뺏은 토지를, 이런 대토지를 결국 돌려주고 몰수해서 약간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그런 기관이라는 거죠. 전민변정도감. 발음이 어렵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역시 이 건문세족과 관련된 겁니다. 이게 여섯 번째. 친원파 숙청. 친원파 중에서는 건민세족이 대표적인데 친원파를 숙청을 했다. 어떻게 숙청을 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고려 때 기황후라고 그래가지고 고려의 이제 원나라 이제 황후가 됐던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이 대표적인 친원파였어요. 그래서 기철과 같은 대표적인 이런 기철 같은 사람들, 기철 등 이런 친원파를 대대적으로 죽였다라는 거죠. 눌러주고 숙청했다. 뭐 그거 말고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친원파 숙청과 관련된 정방 폐지도 있긴 해요. 정방은 사실 무신정권 때 생긴 것인데 잘 안 보이시죠? 정방 폐지? 네, 뒤로 가서 해줄게. 정방 폐지. 이 정방이 이제 무신정권 때 만들어진 거긴 한데 인사권을 장악했던 곳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문세족들이 이 정방에서 너는 이 관직을 가져, 이거 완전 꿀관직이야 이러면서 막 주고 그런 게 이제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관인데 정방을 이제 이 공민왕이 폐지했지만 다시 또 부활하고
또 나중에 또 부활하고 뭐 또 다시 폐지하고 폐지 부활이 반복된 기간이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정방 폐지 첫 번째는 어쨌든 공민왕이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정말 아주 나중에 부활 폐지하다가 창왕 때 결국 완벽하게 폐지하게 되죠. 어쨌든 그래도 공민왕 때 정방 폐지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민왕 죽고 나서 다시 바로 부활해요. 자, 어쨌든 친원파를 숙청했다라는 거. 그래서 공민왕 개혁 정치 6개. 관실, 뭐 왕실격화, 관제격화, 이거 관제 복구, 정동해성 이문소 폐지, 그리고 쌍성총관부 공격해서 다시 수복, 그리고 몽고풍 금지, 그리고 신돈으로 하여금 전민병정동을 만들어서 불법적인 대토지 몰수, 그리고 친원파 숙청, 이렇게 국민당의 개혁정치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다 114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115쪽에도 쓰여져 있고. 그런데 사실 공민왕으로 넘어가기 전에, 공민왕 이전에도 뭔가 이렇게 좀 원간석기의 그냥 짜잘한 노력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고급 과정이라서 한번 훑어보고 가는 건데, 요 정도까지 공부하면 이제 공무원에서 이제 요 정도까지 합니다. 고급 과정에서도 여기서 나오지는 않을 확률이 높아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인데, 찰리변이동감 이런 것도 사실 공무원 때 공부하는 거죠. 그래도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교재 115쪽의 내용입니다. 중간에 원간석기의 개혁 노력, 다른 왕들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일단 충렬왕은 동령부로 회복하게 돼요. 아까 이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있죠? 첫 번째 회복한 건 동령부입니다. 충렬왕은 동령부 동그라미, 그리고 또 탐라총관부. 그러니까 충렬왕도 사실 좀 이렇게 정치를 잘 못한 왕이긴 한데, 그래도 땅은 많이 회복을 했다. 충렬왕은 동령부랑 탐라총관부를 회복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충선왕은 사림원을 설치하는데, 사림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사림원은 그런 이제 그전에는 좀 검문세족들이 막 이렇게 장악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뭔가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려고 했던 노력입니다. 그래서 사림원을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문서도 작성하고 인사행정을 맡아서 하고 과거 시험을 본 출신의 신진관료를 등용시켰던 사림원. 그리고 망건당은 좀 약간 문화적인 부분인데 성리학을 수용하게 된 계기가 되죠. 망건당에서 안양을 통해서 이제 그 성리학을 받아들이게 된 망건당 동그라미 해주세요. 충선왕은 이제 만사, 사림원, 망건당 두 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충수왕은 찰리 변이도감, 이게 찰리라고 해가지고 영어 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한문입니다. 찰리 변이도감도 이게 약간 전민병정도감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찰리 변이도감 동그라미, 검문세족의 점령한 땅을 색출해서 원래 주인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충모왕은 정치도감을 만들어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래서 어쨌든 충수왕은 숙찰, 찰리 변이도감, 충모왕은 목정, 정치도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민왕의 개혁정치 다 진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멸망하는 부분인데, 사실 요거는 조선시대 앞부분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되지만, 그래도 교재에 있으니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그 조선시대 이제 초반에 뭐 위화도해군, 뭐 가전법 그때 한 번 더 필기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간단히 넘어갈게요. 일단 이제 원명교체기 시기에 이제 결국에는 원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홍건적과 왜구가 막 쳐들어와요. 그런 와중에 신흥무인 세력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성장을 하는데 바로 이성계와 최영장군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최영장군이 이성계한테 너 저기 천령 이북당을 다시 명나라가 달라고 하니까 명나라 치자. 요동정벌을 하자. 이랬더니 이성계가 안 돼. 사불가론을 들어요. 뭐 여름에 이렇게 전쟁을 하면은 칼이 녹슬고, 그리고 지금 한참 농번기다. 그리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가뭄이 있을 때 이제 전쟁을 하면은 막 그런 전염병이 창궐한다. 뭐 여러 가지 안 된다. 했지만 닥치고 가. 그래가지고 갔어요. 이제 가서 네가 죽든가 아니면은 요동정벌을 하던가. 약간 최영장군과 이성계는 좀 라이벌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성계의 그런 군사력이 좀 이렇게 위협 세력이었거든. 서로 약간 경쟁 구도였기 때문에 너 그냥 가서 죽어라.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성계가 가지 않고, 요동정벌 가지 않고,
압록강 위화도에서 샥 돌아서 돌아오죠. 그게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에서 회군했다, 돌아왔다. 그래서 돌아와서 오히려 그 회군에서 오히려 저기 개경을 치게 되죠. 개경을 치고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최영 죽이고 과전법을 선포하면서 그 과전법이라는 건 새로운 토지제도예요. 새로운 토지제도를 만들어서 그 새로운 이제 신진사대부들에게 정도전 같은 이런 신진사대부들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고려가 결국 멸망을 하게 됐다. 그래서 급진파 사대부, 정도전, 조준 같은 세력이 이성계랑 손을 잡아서 온건파 사대부 어떻게 고려를 배신하냐 이런 정몽주 이 몸이 죽고 막 선주교에서 이제 정몽주 죽이고 조선을 건국하게 됐다. 뭐 이런 부분.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려는 결국 멸망하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학의 개혁 정치와 고려의 멸망까지 진도를 나갔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경제 파트, 경제, 사회, 문화 파트 쭉쭉쭉 나가고 고려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안녕!